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6대3,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는데요. 권고에 불과하지만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조금 전 입장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경찰 손을 들어준 건 단 한 번뿐이었는데 이번이 2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호처에서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구속 수감된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은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계엄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들은 모두 비화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화폰은 보감청이 불가능하고 통화 녹음도 안 되지만 통화 기록은 경호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은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문건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동안 자체 규정이라는 이유로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지워졌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찰이 막아서면서 또 다른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용현 전 장관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심의위 결정으로 김 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신병을 경찰이 모두 확보하게 될 경우 압수수색 등 비화폰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버에 남아있는 수발신 내역을 분석하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군 경찰 수뇌부와 통화한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전말을 보다 명백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변호인은 아쉬운 결과라면서 영장이 청구되면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